안녕하세요. 홍타코입니다. 벌써 1월이 다 갔죠. 아마 일찍부터 1학기 준비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다 끝나셨을 거고 2학기까지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방학 때는 놀아야죠 선생님 이러면서 편하게 노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각자 겨울방학을 잘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겨울방학은 가능하면 1년치를 좀 미리 했으면 좋겠다. 1년치 공부를 좀 해놓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해하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 욕심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마 1학기 정도만 끝내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위권이나 하위권 입장에서는 1년치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1학기 거라도 똑바로 공부하고 올라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학교 입장에서는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 이제 올라가는 아이들이 1학기 공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약간의 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학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교육하는 방식일 뿐 이게 모든 게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또 한번 밝히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 3학년 싹 다 통합해서 일단 1학기의 그 수학 구조를 보시면은 대부분 연산, 계산일 겁니다. 특히 2학년 1학기와 3학년 1학기의 경우에는 아마 첫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될 거예요. 이제 20이 개정이 돼가지고 1학년 2학기 때도 시험을 치긴 하겠지만은 뭔가 제대로 여러 가지 과목과 더불어 시험을 치는 거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시험을 딱 한 번 봤거든요. 2차 고사 때. 그때 시험 범위가 전 범위여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 연산, 계산에 대해서 아마 연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학년 1학기 이제 올라가는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처음 정수 유리수 개념과 함께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될 거고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다 보니까 서로 그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가 있을 때 그 부호가 다를 때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나누어서 계산하게 될 거고 그리고 문자가 들어가 있는 식을 배우게 되면서 1차 방정식을 드디어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의 경우에는요, 앞에 유한소수, 무한소수, 순환소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지만은 그 뒤에 나오게 되는 지수법칙, 여기서부터 단항식 계산과 다항식의 계산, 그리고 나아가서는 1차 함수까지도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1차 함수 넘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1차 부등식이 있어요. 그리고 핵심, 그 1차 부등식에 활용 파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말을 못하고 넘겼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1학년 1학기에서 1차 방정식의 활용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중학교 과정 내에서는 1학기 때 활용 문제가 꽤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중2 때가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1차 부등식의 활용의 범위가 꽤 넓습니다. 넓기도 하고 아이들이 진짜 헷갈려해요. 그때 좀 잘 잡아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봤고요. 3학년 1학기 때의 경우에는 제곱근을 처음 배우게 되겠죠. 제곱근을 배우면서 무리수 개념을 이제 알기 시작을 하고 그 활용 문제는 2차 방정식의 활용 그리고 인수분해의 활용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2 때 처음 좀 제대로 시험이라는 걸 제대로 만나기 때문에 그때 만나는 활용 문제는 아이들의 부담을 되게 가중시키기 때문에 괜히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중1, 2, 3 다 1학기 때는 계산, 연산 위주의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수학 포기하는 아이들은 생각보다 나오진 않는데 근데 수학 포기하는 아이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이 계산이라는 것은요. 이해의 영역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냥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그냥 우리는 더하면 이렇게 되고 곱하면 이렇게 되고 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그냥 약속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근데 그 수학적으로 약속을 하긴 했지만은 그 수학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몇 번이고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이런 약속을 만들어낸 건데 이거를 그냥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해도 하지 말고 그냥 외우라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수학은 암기랑 이해가 둘 다 있어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다 이해를 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수학의 역사가 굉장히 길 텐데 그 과정을 싹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몇 개는 그냥 약속이구나. 그냥 사회적으로 정한 약속이구나라고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셔야지 이거 이해 안 된다고 그냥 계속 끙끙 앓고 있으시면은 시간 낭비만 되는 거라서 저는 괜히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이해하고 싶은 학생이라고 하면 열심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해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다는 거는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학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존중합니다. 근데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나랑 안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보고 그냥 그러려니 했을 때 훨씬 더 이득을 많이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인 약속이다라고 하는 게 좀 제가 예시를 또 드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의 주소와 여러분들의 이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그리고 국가가 정해준 주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냥 정해준 거일 뿐이에요. 내 주소가 왜 서울시 용산구 아니 경기도 의왕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주소는 왜 이렇지? 왜 이 주소를 써야 되지? 이게 따지고 들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거기는 내 주소일 뿐이에요. 그냥 내가 배달 음식 시키고 내가 우리 집에 초대하려고 하면은 그냥 외워야 되는 주소일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도 그러한 사회적인 약속으로 인해서 규칙이 만들어진 게 사칙 연산이기도 하고 그런 연산에 대한 규칙이다. 특히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아이들 보시면은 지수 법칙도 그렇고 단항식의 계산, 다항식의 계산을 보면은 정말 다양한 그 규칙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규칙들을 그럼 다 외워야 되냐? 처음에는 외워야 되겠죠. 근데 외우다 보면은 계산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그게 몸에 습득이 되어요. 진짜. 그냥 툭 건들면 나오는 습득이 된다고요.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연습량을 많이 가져가셔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추천하는 거는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일단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만의 규칙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만의 방식이 나오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되지 처음에 내가 숙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심플해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냥. 시키는 대로 못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재능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태도만 조금 다르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이거는 재능의 영역이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그냥 해주는 거는 재능이 아니잖아요. 머리 좋음이 아니잖아요. 속도가 좀 느려도 시키는 대로 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규칙만큼은 어쩔 수가 없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1학기 공부를 그래서 대충 하고 넘어가요. 이거 내가 알고 있던 거야. 내가 실수했네? 모든 페이지가 실수여도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 몸에 습득될 때까지 힘들어도 몇 번이고 반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과외에서 공부를 할 때 숙제를 이제 해오시면은 내가 열심히 숙제를 하긴 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숙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기분을 굉장히 나빠해가지고 난 수학이랑 안 맞아 때려쳐야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 됩니다. 우리는 좀 힘들더라도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때려치우기보다는 오케이 좀 내 스트레스가 풀리면 다시 해보자 라는 마인드였으면 좋겠어요. 미안하지만 이 태도가 결코 좋지 않은 게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가고 그 회사에서 일을 배울 때도 그 태도는 결코 좋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던 거에 비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걸로 인해서 수학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회복을 좀 해야 돼요. 내 스트레스를 좀 받고 뭔가 내가 타격을 받았을 때 빨리 회복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내가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벌 수가 있고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게 이유가 또 있는데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올라가면 공통수학 1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 시작이 되는 건데 사실 공통수학 1과 2에서는 고등학교 때 처음 보는 개념도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중학교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중학교 내용이 없으면 진도가 나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공부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똑바로 해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거듭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시고 고등학교 공부를 위해서라도 중1, 중2, 중3 이때 1학기 때 배우게 되는 그 계산 파트는 정말 열심히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해 영역을 넘어서서 내가 손에 완전 익어야 되고 내 머리에 익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반복, 숙달 이게 정말 필요한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자꾸 실수한다라고 하시면은 꼭 그걸 점검하고 넘어가셔서 이번 1학기 때는 좋은 성적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 1학기만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중학교 때 정말 공부 잘못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대로 말아먹으신 분들도 있고요. 지금 특히 고등학교 올라가려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아이들은 여기서 진짜 많이 포기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학과 영어를 공부하려면 그 축적되는 공부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그때 급하게 공부해서 될 수 있는 공부량이 아니에요. 중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쌓아나가야 되다 보니까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방학이니까 시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2월 달에 또 한 달 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 우리. 열심히 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라서 제가 지금 정신이 없고 눈도 지금 잠도 덜 깬 상태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2월달 화이팅 해보시고요. 저도 2월달 열심히 겨울특강 해보면서 3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타쿠였습니다.